안녕하세요. 저는 IFBB 프로 내추럴 바디빌더 김승현입니다. 월드컵 기간이죠. 오히려 옛날에는 보디빌딩보다 더 좋아했던 스포츠가 바로 축구인데 촬영일 기준으로 이틀 전에 아주 기분 좋은 첫 승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분 좋게 오늘 운동해볼 건데, 저 역시 11월에 워싱턴 DC 근처에서 열리는 벤 웨이더 내추럴 프로에 참가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 반년 조금 안 남은 시간 동안 본격적인 감량이 다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절반 정도 선수들 라인업이 소속들이 이제 확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직 한참 남긴 했지만 벌써부터 이제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 참가 자격을 확정 짓고 있어요. 타이완 프로도 짧은 텀으로 또 있고요. 근데 계속 이제 프로쇼가 열리게 돼 있어요. 미국 본토에서도, 캐나다에서도, 또 유럽에서도 내추럴 프로쇼가 이제 많이 열리고 있어요. 그 말은 이제 IFBB 내추럴 프로들도 설 무대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기회 역시도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그래서 IFBB 프로 리그의 내추럴 보디빌더들한테는 좋은 흐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경쟁자들, 미국의 흑인 선수들이 특히 더 많은데, 이 선수들이 가진 특징이 아주 높은 밀도와 볼륨감입니다. 전면 후면 가릴 거 없는 이 두께감과 이 밀도감이 너무너무 좋은 선수들입니다. 내가 이제 이 친구들이랑 경쟁하기 위해서는 나의 장점을 더 극대화시켜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운동은 그런 데 초점을 둔 운동이 되겠고, 저의 개인적인 훈련이지만 얻어가실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잘 따라오셔서 속속들이 팁까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선수들이 흑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특유의 볼륨감, 플로우들이 이게 참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벌써부터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에메랄드컵 재현하는 데 집중을 할 테지만 조금이라도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는 거죠. 기죽으면 안 되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요새 가슴 운동이 다시 엄청 잘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분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한 분은 PT인폼의 김희재 선생님이고요. 또 한 분은 물리테니스 선생님. 두 분의 도움 덕에 전성기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중량 말고 제가 생각하는 퍼포먼스의 기준은 좋은 가동 범위와 텐션이거든요. 그게 그 어느 때보다도, 중량 더 무겁게 칠 때보다도 좋다고 느끼고 있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게 욕심 버리세요. 중요한데 중량이 전부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텐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기계적 장력이 여러분들이 제일 신경 쓰셔야 돼. 저를 앞으로 이제 기계적 장력 무쇠로 부르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니까 매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기계적 장력, 이것만 생각하세요. 자, 기계적 장력을 잘 싣고 유지하고 가동범위 길게 한다? 안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 부위는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매번 받는 질문이자 또 똑같이 드리는 말씀. 정말 그거밖에 안 하시나요? 정말 너무 적게 하시던데 9세트, 10세트밖에 안 하시던데 진짜 그렇게 해도 가슴이 좋아지나요? 네, 좋아집니다. 많이 한다고 좋아지는 거는 착각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기계적 장력 잘 쓰기. 기계적 장력만 잘 쓰면 최소 10세트만 채우시면 여러분들은 성장하실 수밖에 없어요. 20세트, 30세트 한다고 아무 의미 없다. 왜? 기계적 장력이 잘 안 잡혀 있으면 50세트, 100세트 하셔도 안 좋아집니다. 오랜만에 50kg 덤벨입니다. 으쌰. 아우씨, 회복 안 된 것 같은데. 자,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파악을 하셨겠지만 가동 범위를 잘 보셨어야 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쭉 내려와서 덤벨 머리가 사실상 어깨 가슴에 닿을 듯이 많이 깊게 내려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깊게 내려오지 못하는 무게 의미 있을까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상 이 스트렝스 훈련 중이라고 하셔도 가동 범위를 중량 때문에 타협하는 일은 웬만하면 없으면 합니다. 중량을 타협하시고 가동 범위 타협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갑자기 가동 범위가 늘어날 수는 없겠죠. 다리 찢기랑 똑같아요. 연습 많이 해야 다리 찢어지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쭉쭉 찢어지시는 분들 많이 없어요. 신경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가동 범위 늘리셔서 만들어 내시는 걸 목적으로 하십시오. 중량을 올리는 걸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기능, 가동 범위, 그 다음이 중량입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죠. 힘으로 해결이 안 되면 그냥 힘이 부족해서다. 맞아요. 힘이 진짜 무지하게 세면 가동 범위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힘이 워낙 좋다? 그러면 가동 범위 억지로라도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스트렝스 훈련이 나쁘다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가슴에서만큼은 가슴을 쥐어 짜려는, 수축하려는 힘보다 많이 잘 잡아서 늘려내는 거에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중량이 얹어지는 느낌으로 발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덤벨 인클라인 프레스를 2세트밖에 수행을 안 했습니다. 고중량으로. 그래서 다소 중량 낮춰서 머신으로 나머지 볼륨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머신은 솔직히 팔꿈치 부담이 거의 없어요. 뭐 있는 머신들도 있겠지만 아틀란티스 프레스 같은 경우는 저는 팔꿈치 부담이 전혀 안 느껴지더라고. 그립은 사실 패러럴을 잡으셔도 되고 오버그립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페네시켰을 경우에는 또 단축이 굉장히 잘 걸리면서 느낌 좋으실 거예요. 반대로 이제 중립으로 간다, 나쁘지 않습니다. 뉴트럴 그립도 늘어날 때 텐션감을 잘만 잡으신다면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될 겁니다. 보통은 회내시키는 편이라 회내에서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댓글에 이제 프레스를 할 때 고개를 왜 앞으로 내미시나요? 뭐 이점이 있나요? 의도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답글을 달았었는데, 반발력, 그러니까 장력을 좀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운동시키고자 하는 방향, 물체를 이동시키고자 하는 방향과 몸통의 지지 방향이 반대가 되어야지만 팽팽한 장력이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팔꿈치가 몸 뒤로 갈 때는 몸통이 같이 가는 느낌으로 제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제대로 장력이 가슴에서 형성이 안 됩니다. 오히려 몸통을 앞으로 내민다고 생각해줘야 가슴이 더 늘어나면서 장력이 더 짱짱하게 양방향으로 잡아당겨지는 장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흉골이랑 쇄골을 좀 앞쪽으로 밀어주다 보니까 고개를 좀 내미는 동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동작조차도 일어나지 않으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극단적으로 가고 또 습관화되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앞으로 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거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가슴이 말려서 불편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슴 말리면 안 되니까 가슴 들어야지 라는 접근이 오히려 장력을 떨어뜨리거나 어깨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구조적으로 나의 몸 형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운동하시는 게 매우 강조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버헤드 프레스입니다. 바벨로 해도 좋지만 저는 이 아틀란티스사의 바이킹 프레스가 저한테 잘 맞는 운동이라고 느껴져서 최근에는 거의 이거 위주로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벨도 가끔 해요. 2주에 한 번. 가슴 운동을 하고 나서 어깨를 같이 하실 때 저는 머신으로 숄더 프레스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조합이고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합해서 레이즈까지 쭉 연결을 해보십시오. 이번 피파 월드컵에서 최초로 이제 시행되고 있는 새 규칙들, 규정들이 좀 많은데 대표적인 게 이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입니다. 그만큼 이제 수분 보충이 사실 선수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운동 중에. 저도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를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 중에도 지금 뭐 제가 마신 것처럼 이온 음료 마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됩니다. 운동 중에 발생하는 여러 손실들을 다시금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죠. 너무 많이만 마시지 않는다면 뭐 혈당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적고요. 오히려 이제 전해질 규정과 수분 보충이 운동 퍼포먼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감량 중에는 어떡하나요?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특별하게 시합을 뭐 1, 2주 앞두고 있거나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감량을 하실 때 이런 스포츠 음료나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경우에는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주의사항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디빌더들이 유난 떠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주의하고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고민하고 고려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상황이 있지 않아서 별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지방 섭취라든가 뭐 아니면 방금처럼 중간에 뭐 이온 음료를 마신다거나 이런 것들. 레터럴 레이즈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삼각근을 얼마나 또 잘 늘리냐입니다. 근데 덤벨로만 할 때는 늘어나기는 하지만 장력이 좀 빠질 때가 가끔 있어요. 물론 그것도 테크닉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오늘은 그 테크닉에 대한 건 다음 시간에 설명하기로 하고 머신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좋은 훌륭한 레터럴 레이즈 머신이 있다면 늘어난 상태에서의 기계적인 장력도 충분히 유지해주면서 운동을 할 수 있고 가장 이제 권장되는 형태의 운동이 됩니다. 여러분의 측면 삼각근만 단독적으로 운동을 하고자 한다면 덤벨보다
머신을 택하시는 게, 또는 케이블 머신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또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이때 너무 정직하게 할 필요 없어요. 양손을 잡고 정직하게 들어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들려고 하는 방향 있죠? 그쪽으로 이렇게 몸통만 회전하는 것만으로 가동 범위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생성이 됐다. 그렇다고 이렇게 돌리면 안 되겠죠? 적당하게, 그리고 살짝 앞으로 나가주시면, 살짝 측면으로, 그 상태에서 들어줍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머신도 정말 좋지만 이렇게 된 범위까지 가는데 조금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머신조차도. 그거를 많이 보완을 해준 게 뉴텍에서 나오는 레터럴 레이즈 머신. 요새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한데, 한때는 선입견 때문에 비난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건 좋다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뉴텍에서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 머신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터럴 레이즈 머신이다. 제가 직접 만져보고 수행해본 것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들었다. 신형. 요 손등에 딱 고정이 돼가지고 전환이라든가 뭐 요골근이라든가 이런 데 힘이 덜 들어가서 정말 완벽하게 어깨 타격이 되더라고요. 몇 세트 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펌핑감이 좋네요. 제가 아까 기계적 장력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덤벨로 할 때는 장력을 크게 신경을 안 쓰려고 해요. 지금 하는 거는. 원래는 쓰는데, 얘는 좀 웃긴데 상부 승모근을 좀 같이 털어준다는 느낌으로 하기 위해서 좀 무겁게 합니다. 제가 운동해본 것 중에 가장 승모근 쌍부가 제일 잘 되는 운동이야. 다음날 근육통이 좀 생길 정도로. 그래서 합니다. 저는 사이언스 베이스 추구해요. 근데 항상 기준을 거기에만 두고 있지는 않아요. 실전성, 그리고 경험적인 것들 또한 무시할 수 없고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느낌이 좋아, 근데 그거 어떤 원리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해, 그러면 좀 더 탐구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느낌대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몇 년째 고민 중인 상부 승모근 운동으로서 슈로그보다도 오히려 더 운동이 잘 되는 걸 느껴서 업라이트 로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처럼 고중량으로 레이즈를 수행을 합니다. 사실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업라이트 로우예요. 이번에 시합으로 명확해졌었잖아요. 전면에서의 경쟁력 충분히 있다. 아까 제가 이제 뭐 서두에는 좀 조바심이 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밀리지도 않는 것도 사실이고 자신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경쟁에서 전면에서만큼은 절대 밀리지 않을 자신감이 있어요. 다만 아쉬운 건 이제 후면이긴 해요. 근데 그 아쉬움 때문에 내가 후면에 집중한다 한들 반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 이것을 유지하고 오히려 장점을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여지가 더 있다 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 와중에 단점까지 조금 더 보완이 될 수 있다면 뭐 금상첨화죠. 그래서 단점 보완을 위해서 굳이 장점을 좀 줄이자라는 접근은 잘못하면 실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인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거 잘하자. 축구도 잘하는 거 잘해야 돼. 뭐 안 하던 전술, 그죠?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어가지고 막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제 실력을 발휘를 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잘해왔던 것들, 정신력으로, 투지로, 그리고 체력으로 월드컵 무대에서 항상 잘해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잘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 네, 가슴 어깨는 이제 충분히 운동이 된 것 같고, 마무리로 이제 3두까지 할게요. MK 피트니스에 또 들어왔습니다. 플렉스 피트니스에 3두 익스텐션 머신이 들어왔습니다. 이 비슷한 형태의 운동 기구들을 다른 회사 거를 많이 해봤었는데 좀 애매했었거든요. 특히 라이프 피트니스나 뭐 이런 것들 프로 머신 보면 조금 애매한데 싶었어요. 근데 얘는 장력이 짱짱하게 잘 잡혀 있고 이 받침까지 있어가지고 몸통 지지가 잘 됩니다. 아까 말했죠. 지지가 잘 돼야 결국엔 장력이 잘 형성된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좀 꾸준히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장두 타겟이 많이 됩니다. 제가 3두가 나쁘진 않지만 사실 장두는 약한 편입니다. 외측두가 잘 발달한 편이죠. 장두를 일부러 좀 발달을 덜 시키기도 했어요. 장두가 지나치게 커지면은 어깨를 좀 잡아먹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앞에서 봤을 때 실루엣을 좀 극대화 시키려면은 외측두가 더 좋아야 된다는 판단을 옛날부터 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외측두를 좀 더 단련했고 전면에서 보는 그 실루엣을 완성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또 백포징에서 피지크적인 포징을 할 때는 장두가 너무 알맹이가 크게 되면 광배근이 좀 약한 선수의 경우에는 더 잡아먹혀요. 등이 좀 좁아 보이거나 3두가 너무 돋보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4년 정도 3두 수행을 조금 줄였죠. 그래서 이제서 다시 늘려나가는 이유는 그 외국 선수들과 경쟁이 되려면 말도 못하게 커야 되는구나. 팔이 정말 야, 너 아시안 치고 팔이 굉장히 좋구나 라는
인상을 심사위원한테 좀 줘야 된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밸런스를 깨지는 않는 정도의 느낌을 좀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복근이 굉장히 장점이고 사실 평생 복근 운동에 대한 수행이나 그냥 복근 자체를 좀 많이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보디빌더의 얼굴은 복근이다 라고 믿을 정도로, 그리고 실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복근을 더 강조하고 운동도 많이 해왔었는데 어느 순간 복근을 많이 할수록 좀 허리가 두꺼워지는 느낌을 받았고 실제로도 약간이지만 좀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즈 피직은 허리가 가늘어야지 라는 생각에 좀 줄였었어요. 근데 최근 트렌드와 이제 탑 랭커들, 탑 컨텐더들의 몸이 두껍더라도 강한 복근과 강도 높은 컨디셔닝이 두꺼운 복부를 좀 커버하고 오히려 그걸 더 강조하고 있는 경향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라이언 텔이나 알리빌랄 같은 선수들, 물론 포징도 잘하고 실질적으로는 V테이퍼를 잘 만들어내는 선수들입니다. 허리가 그렇게 두껍다고 보긴 또 어려워요. 두꺼워도 V테이퍼가 잘 나오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에 희망을 또 얻어서 더 열심히 복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강한, 그리고 인상적인 복근이 저의 무기라고 또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무기들 이렇게 날카롭게 다듬는 중이니까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